예, 마님. 안녕하세요. 도울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조선업 호황 전년 동기 대비 수주액 7배입니다. 팬데믹 등으로 수요가 없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적극적으로 수주 대처하여 지금의 호황을 이끌어냈다는 한국 조선업, 밝은 미래가 앞에 있다는 기사인데요. 현실 부정에 갇힌 일본 누리꾼들입니다.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올해 1월에서 4월 조선 빅3, 즉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가 급증했다. 4, 5년 주기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업계는 올해 다시 조선업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3사의 수주 금액은 145억 1천만 달러, 약 1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한국조선해양은 총 86척 72억 달러 어치를 수주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배 증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2억 1천만 달러,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6배, 10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주량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업계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전 세계 해운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 LNG 운반선을 필두로 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 올해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LNG, LPG 운반선 중 상당수는 이중연료 추진 방식을 갖췄다. 벙커 CU와 천연가스 연료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율과 친환경 측면에서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24척 중 20척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 최진명 NH투자증권연구원은 전에도 그랬지만 경기 불황을 겪고 나면 조선 발주는 늘어난다며 특히 상반기엔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나올 LNG 운반선 본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소 40에서 60척만 계약돼도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조선 3사는 카타르 국영 석유 기업과 슬롯 계약을 맺었다.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약 2억 달러로 50척을 수주할 경우 100억 달러, 약 11조 원에 달한다. 또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12,000 TEU, 즉 20피트 규격 컨테이너 2,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발주는 77척으로 지난해 1분기 7척보다 11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는 총 700척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조 선박 가격도 소폭 올랐다.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변동이 없었지만 최근 두세 달 전부터 상승 움직임을 보인 점이 고무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극심한 수주 가뭄을 빚은 2013년 이후 저가 수주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선주 측에서 발주가 뜸할 경우 조선소 도크를 놀릴 수 없어 가격을 낮게 받더라도 수주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와 같은 발주 추이가 이어진다면 이런 관행도 변할 것으로 감지된다. 최진명 연구원은 각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 조선소 도크가 찰수록 신조 가격은 올라간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선주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9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홀에서 수주 잔고를 2023년까지 향후 2년 6개월치를 안정적인 물량으로 확보했다며 과거 슈퍼사이클 진입 직전인 2003년 초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가 수주한 적이 있으나 이후 빠르게 소진되면서 수주 물량이 올라간 적이 있다며 코로나19 회복 속도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과거와 같은 사이클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산케이 뉴스 인용. 현지 병원 완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원인으로 도급업체인 한국 GS건설이 숙련공을 투입하지 못한 것 등을 지적했다. 한 종합건설업자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실수라며 질색이다. 한국 내에서도 건설 중인 7층짜리 빌딩이 돌연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경사진 이유는 설계를 따르지 않은 기초 및 기반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 뉴스에서 읽은 것이다. 한국 기업에 발주할 때는 인명사고에 대한 위험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저 나라는 일본에 대항해 파격적인 견적으로 수주해서는 납기를 지키기 위해 부실 공사로 마무리한다. 클레임이 끊이지 않지만 수주한 이상 매출은 잡힌다. 댐은 무너지고 건축물은 부서진다. 배는 전복 침몰하고 차는 사고를 일으킨다. 스마트폰은 터지고 잠수함이 찌그러져 침몰한다. 수주액은 7배가 돼도 손해배상은 몇 배일까? 세상에 존재하는 걸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수주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기나 다름없는 견적을 내면 되는 것이다. 유지보수 상황에서 해군 잠수함 실종과 같은 사례가 속출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에서 모 언론 탄압국 규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의 조선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겠죠. 역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침몰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일부러 일본어 번역까지 해서 이런 기사를 내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대출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출은 고위험 상태여서 미국, 유럽 모두 초고금리, 초단기 대출만 해주기 때문에 한국 조선 회사들은 돈이 돌지 않습니다. 덤핑으로 WTO 안건에 올라있어 미, 유럽이 융자를 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공업기술에 발목이 잡혀 팔려나갔죠. 수주액은 제시할 수 있어도 예상이익은 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한계라고요. 영업 당시 일본과 동일한 성능을 낸다고 말해놓고서 완성 인도 후에 클레임이 폭풍처럼 나와 돈이 또 나간다. 일본에서 시장을 빼앗는 형태로 세계 1위가 된 한국의 조선업. 일본은 한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실수하더라도 기술 교류는 해서는 안 된다. 적자 수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채무가 늘어나겠죠. 저쪽 나라는 항상 뉴스를 보면 거품이 없는 호경기라고 하면서 불경기 뉴스도 드문드문 나온다. 모두 사실을 발췌한 것이겠지만 이렇게나 극과 극인 뉴스가 계속 나온다.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 인도할 때 제대로 지불이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다. 견적만 좋게 보이고 최종적으로 터무니없이 청구할 생각이니까 몇 년 후에 소송으로 난리가 나겠군. 돌쇠 한마디. 수요가 없을 때 도크를 놀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수주했던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네요. 자기네 현실은 문 닫기 직전인데 저런 입방아라니 마지막 끽소리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